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사사건 건입니다. 저는 KBS 기자 범기영이고요. 첫 순서로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취임 100일 회견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회견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았는데요. 대통령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출근길에 질의응답은 많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은 처음이었어요. 주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어떤 국정 방향의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앞서 보셨다시피 국민을 보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에 이제 방점이 찍혔는데요. 특히 이제 취임하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했고 원전 재가동을 통해서 이 원전의 생태계를 복원을 했다. 그리고 한미동맹 정상화라든지 한일관계 개선 추진이라든지 또 민정수석실 폐지, 또 경찰국 설치 이런 것들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출근길 문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언의 문제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낮은 국정 기질 원인이 뭐냐, 인사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을 이제 했는데요. 대통령은 일단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도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좀 되돌아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에 특정 정치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반응한 일이 없다. 지금 민생을 챙기느라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어떤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네,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을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죠. 가처분 첫 신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비대위 체제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시각 첫 신문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네, 첫 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나가는 영상은 신문 장소, 그러니까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발언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신문으로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론 이르면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오후나 밤 지나서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신문기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추가로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나오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나오게 되면 결론이 빨리 내려졌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쟁점이 좀 이렇게 다루기가 쉬웠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기각이나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바도 있고요. 좀 언제 나오느냐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쪽에서 서면 답변은 이미 다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신문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이 가처분 신청상에 당사자로 돼 있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출근길에 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지금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답을 했고요. 혹시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비대위 체제가 뭐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주호영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만났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알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15일에 이제 만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만났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서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원내대표
직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이기도 하니까 비대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재신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표결을 이제 이 재신임에 대해서 했을 때 찬성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비대위 출범 얼마 안 됐는데 운명은 법원에 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넉 달 만에 최다입니다. 네. 코로나 또 확산입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이제 넘었는데 그러면 약 넉 달 만에 최고 수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쭉 좀 떨어지다가 이제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유행 정점을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 구간 가까이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18만 803명의 이 신규 확진자 숫자는 말씀하신 대로 정점에 도달한 것에 거의 가까워진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점상으로는 방역 당국은 이번 달 말에 정점에 도달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정점에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 정점을 지나면 걸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점이 지난다고 해서 아마 급격하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꼬리가 긴 형태로 당분간 유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대응에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확진자 전체 규모도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건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재원 중 위중증 환자가 469명, 사망자 42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이제 좀 계산을 하기로는 위중증 환자가 다음 달 초에는 한 900명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의료 대응 체계의 과부하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병상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중증 병상은 43.7%, 준중증 병상 61.1%, 중등증 병상이 44.5%가 가동 중인 건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병상 가동률은 절반 가까이 찬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거의 70% 가까이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방역 당국의 경우에는 이것도 일단 정부의 예측 범위 이내이고 사전에 준비한 바에 이제 미치는 그러한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명 피해 없이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첫 검찰총장은입니다. 네. 자, 후보자 4명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가 4명으로 후보자를 압축을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좀 이 제안을 했는데 언제 임명 제청할 것이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네. 자, 면면 좀 살펴보죠. 보시다시피 이제 여완섭 대전고검장, 김호곤 대구지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원석 이 대검 차장검사, 지금 제가 전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김호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차장검사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특수통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제 인사들이고 여완섭, 김후곤 이 두 검사의 경우에는 이른바 언론의 표현으로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은 이두봉, 이원석 이 두 검사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연이 있는 사람들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원석 차장검사는 한동훈 지금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언론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제청 일정은 아직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